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미분양이 나기도 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또한 GTX의 호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있고 그리고 저가점대의 분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양주 옥정 청약 더원 파크 빌리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많은 분들한테 당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물량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물량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월 2일에 이제 중앙일보 오타가 있네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일보에서 2월 2일에 배포를 한 그 기사이고, 기사를 한번 본다면 양주 아파트 값이 한 달에 5%가 뛰었다. 그리고 GTX에 따라서 패닉 바잉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사 중에 중요한 부분들만 본다면 이제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덕정과 삼성 구간에 시간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써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옥정 신도시 중심의 최고 거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옥정 신도시 이편한 세상의 옥정 에듀 서밋이 전용 84 기준으로 1월 6일에 5억 8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5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이제 작년에 11월 달과 비교를 한다면 이제 8,300만 원이나 큰 폭으로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뭐 기본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의 가격이, 양주의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 나도 빨리 양주의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주의 아파트, 즉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의 아파트들 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저평가됐던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모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조급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입지가 외곽에 있고 나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묻지마 청약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입지적인 측면이나 또는 아파트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를 통해서는 양주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옥정지구 해가지고 옥정 신도시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93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28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평형으로 84제곱미터의 A타입과 B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간단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입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회천지구하고 옥정 신도시하고 이제 두 개가 연계해가지고 예전에도 만든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고 있고, 지금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의 물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측면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본다면은 지금
의정부에 최근에 분양을 했던 고산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가점대가 50점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주의 마지막 분양 물량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양주 옥정 신도시 내에서 좋은 입지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게 된다면 양주 옥정 파크 빌리지 위치이고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거래된 그런 기사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이 건축이 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심 상업지구라던가 또는 이 공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거리적으로 좀 위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지금 뭐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하다는 것도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 입주에 대한 부분들, 이제 2월 19일이 지나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의 민영 주택들도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죠. 하지만은 이 양주 옥정 파크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가점대의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 양주 신도시 자체가 신도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울 권역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하철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7호선이 연장이 되고 이제 그리고 이 GTX에 대한 그러한 연계에 대한 간접 그 수혜 지역이긴 하지만은 양주 옥정 신도시 자체만을 봤을 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있을 만큼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신도시는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에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이쪽 지역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이라면 뭐 분양 신청을 해서 청약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체적인 분양가 자체도 지금은 이제 많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원래는 신도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분양하는 물량들은 이러한 신도시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사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 중심 상업지구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신도시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섹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실거주의 기반을 강하게 두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지 배치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동간거리라든가 이 거리가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중앙의 그런 커뮤니티에 따른 이 아파트 부지 면적에 비해서 이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중앙에 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인근에 이제 이런 근린공원이 이제 조성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체적인 단지 배치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단지 배치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보면은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84A 타입이 이제 722세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신도시의 분양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3베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면 자체가 그렇게 좋은 평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제 단점적인 부분과 장점적인 부분을 본다면 3베이가 일단은 이제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지만 이제 주방에 팬트리가 있는 부분은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4 타입인데도 방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룸이 있었으면은 방 하나 정도 더 추가적인 면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다만 3베이기 때문에 거실에 이런 면적들이 좀 넓어 보인다는 장점은 있어 보이고, 창문이 이제 2개로 나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대한 그 환기성 부분은 좀 우수할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안방 같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있는데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84 타입 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의 면적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 이 면적 같은 경우에 84 타입 치고는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우수한 구성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자체가 우수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84B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세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뜻 봤을 때 방이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 뭐 드레스룸 공간이 이 작은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별도의 이제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알파룸이 없죠. 여기도 방 3개에 이제 팬트리 공간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구성 자체가 A타입보다는 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A타입, 조금 전에 살펴봤던 A타입과 B타입 중에는 이 B타입이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작고, 그리고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타입이 모두 그렇게 뭐 우수한 평면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신도시에 그래도 좀 우수한 평면을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건설사의 브랜드 네임 밸류도 그렇게 뭐 우수하진 않고, 그리고 평면 자체도 그렇게 우수하게 뽑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청 자격하고 선정 방법을 이제 간단히만 보신다면은, 이러한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모집 공고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런 것들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1순위 24개월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해당 면적의 예치금을 충족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30%의 우선 배정을 하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20%, 그리고 기타 수도권 50%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있는 그런 물량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물량들 중에 가점제 75%하고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이제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양 일정을 이제 보게 된다면 8일에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요. 9일에 1순위 청약, 그리고 10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그 조건에 맞으시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18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722세대, 그래서 3억 7,800만원부터 이제 4억 1,100만원,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208세대, 그래서 가격대는 뭐 비슷합니다. 4억 1,000만원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가 양주 신도시에서는, 옥정 신도시에서는 그래도 비싸게 책정되는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만, 수도권 일대의 가격으로 본다면 이 84 타입의 물량 치고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을 청약 신청을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가점이 높으신 분들, 뭐 50점대가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글쎄요, 이 물량에 청약 신청하기에 좀 아깝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뭐 2030 세대분들, 뭐 3040의 분들이 지금 패닉바잉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이나 많은 그 수도권 외곽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30대에서 40대 분들의 저가점대의 그런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을 그래도 청약 신청하실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양주 옥정 신도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로 많은 물량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량에 관심을 안 가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의 그런 물량들도
찾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패닉바잉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내 집, 실거주 내 집을 사시는 건데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에 또는 그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쪽 지역에 그 실거주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래도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량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많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2월 19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실거주의 여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를 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금 여력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쪽 지역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물량들은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좀 열악한 지역, 그리고 열세인 지역, 그리고 이런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당첨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에 경기 변동이나 가격이 많이 조정받는 시기가 온다면 이렇게 외곽지에 있는 신도시들 중에 이런 외곽에 있는 물량들부터 가격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뭐 가격을 조정을 많이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양가 자체가 뭐 4억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부담이 되는 그런 분양 가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가점대 우리 구독자분들이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실거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덕계역이나 그 양주에 있는 물량들을 분양 소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역세권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다 안 돼서 양주나 이제 덕계나 이런 데를 추천한다 하냐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3억대, 2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은 뭐 그런 물량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물량들을 추천했던 이유는 역세권의 입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역세권이 아니고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도 좀 외곽에 빠지는 그런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관심을 좀 한번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행여라도 이 물량의 가점대가 뭐 50점을 넘고 60점을 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진짜 과열 양상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지금 힘들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작정 되고 청약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가점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가점대를 잘 유지하고 또 추가적으로 늘리실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가지고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가점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물량 중에 그래도 채택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구성이 좋은 것에 청약을 하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지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구성 평면을 청약 신청하기보다는 그래도 세대가 많고 그리고 두 개의 물량 중에 구성이 좀 좋은 물량을 청약 신청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